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뜻이죠. 요즘 카페에 가면은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해서 드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죽아를 자주 드셨을 때 치아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 구조역학적 관점에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분석하는 자료들을 제가 성실히 찾기는 했는데 제가 치공학을 전공하지는 않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사실의 일관성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먼저 치아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의 맨 바깥쪽은 에나멜층이라고 해서 굉장히 강도가 강한 그 층이 형성되고 있고요. 이 강도는 점진적으로 덴틴층으로 내려가면서 강도가 약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덴틴 안에는 펄프층이 있고, 그 펄프 안에는 그 신경하고 혈관이 이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아는 이제 그 어떤 세멘트층을 통해 가지고 잇몸에 리가먼트, 그러니까 텐던층하고 같이 이제 붙어 있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찬 음식을 먹게 되면 에나멜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에나멜층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바깥쪽에 하얀색 층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치아도 우리 몸의 일부기 때문에 온도는 일반적으로 체온하고 좀 같은 거고요. 36.5도로 제가 생각을 했고,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뭐 찬 아이스크림을 직접 이제 이로 이렇게 무는 경우를 생각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이제 얼음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0도씨로 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크림은 꽁꽁 얼려 있으니까 이거보다 뭐 더 낮은 온도로 가정을 해서 치아 표면에 닿았을 때 거꾸로, 그러니까 체온에서부터 거의 마이너스 36도 아니면 마이너스 40도의 그 온도 쇼크를 순간적으로 이 치아 표면에 주게 됩니다. 물론 자세한 거는 더 낮을 더 이 강도가 아니라 뭐 마이너스 20도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정성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사람 치아 에나멜의 이제 기본적인 역학 물성치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은 건데 이건 치아 물성치입니다. 탄성 계수는 40에서 80기가파스칼. 이거는 뭐냐면 이제 치아가 변형을 할 때 내부에 발생하는 응력의 어떤 선형 관계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평균적으로 한 55기가파스칼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알파는 열팽창 계수인 거죠. 온도 변화가 있을 때 이제 선형의 열팽창 관계를 가정했을 때 약 1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의 변형률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치아의 그 횡방향 인장 강도, 이게 치아가 종방향 인장 강도하고 횡방향 인장 강도가 서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횡방향 인장 강도는 25.5 메가파스칼.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제 그 허용력 개념에서 보면은 통상적으로 이런 그 준취성 재료 같은 경우는 인장 강도 한 60% 정도를 그 허용 응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한 15.3 메가파스칼. 이게 이제 기본적인 물성치가 되고요. 이걸 가지고 앞으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도 변화, 표면에 이제 온도가 탁 가해졌을 때, 그때 이제 다른 부분, 치아의 다른 부분, 그 에나멜 하부층하고, 그다음에 덴틴층의 온도는 계속 36.5도고, 갑자기 그 찬물을 더울 때 들이키거나 아이스크림을 갑자기 물 때는 일종의 덤멀 쇼크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이제 변형률이 없다고 가정하는 거가 간단하게 가정을 할 수 있고요. 그 경우에 여기서 응력 변화는 탄성 계수 곱하기 그 전체 변형률에서 그 온도 변화로 인한 변형률을 빼면 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 변형률을 0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근사한 어프로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온도 변화 때문에 생기는 응력 변화는 러프하게 탄성 계수 곱하기 열팽창 계수에다가 온도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때 이때 이 시기에서 계산하면은 그 한번 그 응력의 사이클, 그러니까는 체온에서부터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때 이 치아 표면에 발생하는 인장 응력이 약 23메가파스칼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요거를 허용 응력하고 비교하면은 이미 허용 응력을 50%나 초과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장 강도에는 한 9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프랙처는 안 되더라도 거의 뭐 90%에 육박하게 이게 약간 손상에 근접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 너무 찬 것을 이제 이빨로 그 깨물면 아마 다 이가 시렸던 경험은 다 하셨을 거예요. 그 경우는
아이스크림을 깨물면은 이때 응력 변화는 25메가파스칼이고 허용력 대비해서 60%를 육박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인장 강도 거의 똑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너무 찬 거를 진짜 찬 거를 드시면은 이거는 치아 표면에 반드시 균열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찬 거를 이제 자주 먹을 때 굳이 뭐 아이스크림 먹는 거 아니더라도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아니면 그 냉장고에 보관했던 아주 시원한 물, 얼음 타가지고 벌컥벌컥 드링크 하는 거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지금 수명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한번 궁금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그 응력 변화가 인장 강도만큼은 아니어도 그 근접한 상태로 자주 그런 상태가 반복이 되면은 언제 손상이 유발되나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여기 그 피로 수명 치아의 피로 수명 커브는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일명 이제 SN 커브라고 해서 응력 변화 폭하고 수명학의 관계식을 이거를 실험적으로 도출하게 되는데 압축에 대한 건 찾았는데 제가 치아의 인장 강도에 대한 건 못 찾았습니다. 뭐 누가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제 최근에 발표된 논문에서 세라믹의 이제 피로 커브를 사용했는데, 음, 그냥 여기 뭐 피로 커브가 이렇게 래피드하게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가장 완만하게 떨어지는 피로 커브를 사용했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했을 때 인장 강도 대비해서 90%라고 했는데 굳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더라도 아니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주는 이펙트가 이거보다는 조금 작은 걸 가정해서 한 0.875 비율을 한 0.875 비율로 놨을 때 그때 피로 수명을 한번 읽어보면은 7,500회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생활 습관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하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점심 때 한 잔 먹고 그다음 퇴근하기 전에 또 한 잔 먹고 하루에 2번 정도 먹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출근을 한 달에 20일 출근하는 거죠. 한 달에 20일 일하고, 그다음에 이게 너무 추우면은 이제 뭐 아무리 얼주가를 해도 겨울에는 안 먹을 거니까 한 3분기 정도 먹는다고 가정을 하면 1년에 이제 그 찬 거를 먹어서 치아 표면에 생기는 인장 응력을 유발할 수 있는 그 횟수는 약 360회 정도 됩니다. 이 7,500회를 360회로 나누면은 치아 수명이 한 20년 정도고요. 무슨 뜻이냐고 할 것 같으면은 20살 때부터 얼주가를 자꾸 드시면 하루에 2번씩 꾸준히 드시다 보면은 40살이 되면 이 치아 표면에 이렇게 실금이 그 수직 방향으로 계속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 치아도 지금 그 수직 방향으로 실금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실금이 일단 형성이 되면 이 실금은 이제 치아가 파괴역학 문제로 바뀌게 되고, 이 실금 중에 일부는 제가 이렇게 길이를 다르게 그렸는데 일부는 길게 성장을 하게 되고요. 이 치아 균열 끝에서 응력이 집중이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치아가 탁 깨져 나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전에는 1년에 한 달 정도 중국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중국 가서 이제 강의하고 중국 교수님들하고 여름에 이제 테니스도 치고 이렇게 했었는데, 테니스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에 저는 이제 찬물을 벌컥벌컥 먹었는데 중국인 교수님들은 보온병에서 뜨거운 차를 드시는 걸 보고 제가 진짜 뜨악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도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너무 찬 거를 자주 꾸준히 먹는 거는 치아 건강에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제 얼주가는 안 먹는 거고요. 아이스크림도 피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